서바이벌 어널리시스의 대표적인 연구로 오늘은 ALT 노멀리제이션과 간암 HC 리스크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를 좀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실습을 해볼 데이터는 2년 전에 퍼블리시된 연구인데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히스토리컬 코호트 스터디인데 차트 리뷰를 통해서 사실상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의 스터디입니다. 결국 스터디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연구 가설은 이런 겁니다. 이제 계속 저희가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 대상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나서 이전에 간 수치라고 하죠. 보통 시룸 ALT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쓰고 나서 많이 좋아져서 이런 ALT가 정상화되는 군이 있고 또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 안 되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군 간의 간암 발생의 장기적인 예후 차이가 있는지 거기다가 또 씨름 ALT가 정상되는 데 있어서도 빨리 정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나중에 정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한 차이가 간암 발생의 위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저희 연구의 궁금증이자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ALT 정상화 여부, 그 다음에 정상화 시기에 따라서 롱텀 아웃컴, 즉 저희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간암 발생이죠. HC 리스크 혹은 HC 인시던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외에 ALT 정상화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방간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단순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말고 ALT가 정상화되는 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타임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취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ALT 정상화 시기에 따른 간암의 위험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바이어스 없이 분석하기 위해서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랑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된 연구에서 피겨 1을 보시면 스터디 플로우인데요. 저희 병원에 한 7,000명 정도 되는 환자들 중에 한 4,000명 정도를 골라냈습니다. 4,000명 정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정한 다음에 4,000명 환자를 프라이머리로 분석을 하였고요. 뒤에 가면 나올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라는 거를 1년 그리고 2년째 나누어서 했는데 1년째 랜드마크 어널리시스에 4,639명, 2년째 랜드마크 어널리시스에 4,100명 정도가 포함돼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림은 이제 간암 발생 위험도가 여기 빨간색은 1년째 ALT가 정상이 여전히 안 된 사람이고 검정색은 정상이 된 사람인데 역시나 정상이 된 사람에게서 정상이 되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생 위험도가 훨씬 낮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째 랜드마크 어널리시스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랜드마크 어널리시스 특징상 1년째까지 이벤트 있는 사람 2년째까지 이벤트 있는 사람 모두 다 제외되기 때문에 카플란 마이어 커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커브 형태가 아니고요. 1년째까지는 두 군 모두 다 플랫하게 팔로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ALT가 정상화되고 안 되고만을 위해서는 분석을 했는데 빨리 정상화되느냐 6개월 내에 정상화되는 군이 있을 거고 6개월 내지 1년 12개월 안에 정상화되는 군이 있을 거고 1년에서 2년 사이 정상화되는 군 그리고 2년까지 기다려도 정상화되지 않는 군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했을 때 간암 위험도를 봤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검정색 6개월 안에 정상화되는 군 6에서 12개월, 12에서 24개월, 24개월이 돼도 퍼시스턴트하게 엘리베이션 되는 환자에게서 가장 높은 간암 환자의 위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서브그룹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1은 당연히 저희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들어가죠. 1년째 환자, 2년째 환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구해야 되고 테이블 2 같은 경우 저희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유니베리어블 어널리시스,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로 콕스 모델을 돌려서 HCC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이게 보실 것은 이 ALT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해저드 레이쇼를 여기 이제 그냥 구한 게 아니고 타임 디펜던트 여기 나와 있죠. 주석으로 analyzed as time varying variables
즉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을 이용해서 나온 해저드 레이쇼입니다. 즉 일반 컨벤셔널 콕스에서 사용됐던 그런 방식을 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테이블과 피규어를 만들 거고 분석을 할 거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무엇이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주된 독립인자, ALT 정상화 여부, 그리고 ALT가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는지, 이것들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간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할 거다. 이게 이번 따라 해볼 연구의 주된 요약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를 받으면은 데이터 먼저 클린징을 하고 익스플로레이션을 먼저 해야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항상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죠. 패키지들 다 로딩하고 오늘 실습을 해볼 데이터는 비교적 큰 규모 데이터입니다. 나눠드렸던 ALT 언더바 HC 언더바 example.csv를 DT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변형을 해야 되니까 오리지널 데이터인 DT는 그대로 놔두고 DT를 DT1이라는 곳에 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해볼까요? 디멘전 DT1 전체 3,948명의 환자에게서 18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베리어블을 보시면은 뭐 기본 이전에 저희가 다루던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D 인덱스 데이트, 데이트 오브 버스가 있고요. 섹스, 트리트먼트 그룹, 플레이틀릿, INR, ALT, 빌리루빈, 마지막에 아웃컴인 HCC 데이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미싱 밸류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미싱 밸류가 있는지 보는 우리 함수는 NA 계속 쓰고 있었죠? NA count apply DT1에 가로로 하는 수치 2 펑션 x를 돌리는데 이 펑션 x는 missing이 있는지 보는 거죠. NA.count 중에서 NA.count가 한 개 이상의 missing이 있는 거를 골라달라. 보니까 어떻게 되죠? fatty liver 여부를 보는 fatty라는 변수에 198개의 missing value가 있습니다. 그럼 이 fatty라는 변수는 뭔지 한번 볼까요? count fatty 전체 약 한 4,000명 정도 되는 환자 중에 fatty liver가 있는 사람이 985명, fatty liver가 없는 사람이 2,700명, 그리고 missing value가 198명입니다. 이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미싱 밸류가 적으면은 임퓨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소수면은 컴플리트 케이스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아예 제외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200명이면은 전체의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기보다는 저희는 여기서 미싱 밸류 없는 것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 즉 not available로 만들어서 즉 fatty라는 변수에는 fatty liver, no fatty liver, not available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 만들어서 한 가지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자리에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DT1의 fatty 중에서 isNA missing이 있는 fatty는 나는 이거를 not available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카운트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missing이라고 표시되던 부분이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돼서 not available 198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missing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missing이 없죠 이제. 그래서 4,000명 가까운 데이터의 complete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쭉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ALT도 관심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결국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HCC가 가장 생존 분석을 위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HCC는 있는데 HCC 데이트가 있고요. HCC가 생기기까지의 피리어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즉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시작 시점은 항바이러스제가 시작되는 인덱스 데이트라고 하는 변수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팔로우 마지막이 되거나 간암이 발생하는 시기는 HC 언더바 데이트라는 변수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건데, 자, 첫 번째 날짜를 다룰 때는 루브리 데이트라는 패키지가 항상 필요했죠. 패키지를 로딩하고 먼저 구할 것은 에이지가 없습니다. 에이지. 환자의 나이가 없는데 환자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인덱스 데이트. 인덱스 데이트는 뭐죠?
인덱스 데이트라 함은 약을 시작한 시기죠. 그리고 데이트 오브 버스는 생년월일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덱스 데이트에서 생년월일을 빼면은 환자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DT1의 나이는 DT1 인덱스 데이트 빼기 DT1의 데이트 오브 버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DT1의 age라는 변수는 time difference라는 그런 형태의 자료 형태고요. 이거는 18,271일입니다. 18,271일. 이거를 연도로 바꿔야겠죠. DT1의 age는 DT1의 age 나누기 365.25. 자, 나이가 나왔죠? 50세, 55세, 43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이 분포를 한번 볼까요? summary DT1의 age. 나이 분포가 안 나오죠? 왜 분포가 안 나올까요? 지금 클래스 자체가 time difference라는 특이한 그런 데이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숫자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DT1 age as.numeric DT1 age 숫자로 바뀌었죠? 한번 볼까요? DT1의 age 숫자가 이전에 time difference에서 numeric으로 바뀌었습니다. numeric으로 바뀌니까 summary를 해보면은 나오죠. 제대로. 전체 4,000명의 환자의 메디안 age는 48.3세고 미는 47.5세입니다. 자, 그럼 성공적으로 데이트 오브 버스를 이용해서 환자의 age를 구했고요. 그 다음 우리 DT1의 HCC year, observation period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observation period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DT1에서 HCC 데이트에서 DT1의 인덱스 데이트 빼면 되겠죠. 인덱스 데이트를 빼면 되는데 이전에 했던 이 많은 과정을 한꺼번에 봅시다. 어차피 빼게 되면은 아까처럼 뭐 이런 일자로 계산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뺏는 거를 365.25로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바꾸고 빼기를 하면은 타임 디퍼런스로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뉴메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또 코드를 짧게 하기 위해서 바로 뉴메릭으로 이렇게 바로 감싸 보십시다. 그래서 코드가 좀 길게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건가요? DT1의 HC 데이트 빼기 인덱스 데이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65.25를 나눈 값을 as numeric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빠졌죠? DT1 HC 여기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안 들어가도 되죠? 잠시만요. 여기 가로가 빠졌죠. 여러 개 코드를 뭉쳤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365.25 해놓은 거를 전체 또 뉴메릭으로 묶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됩니다. 그럼 summary를 볼까요? summary DT1의 HC year 팔로우 피리어드죠. 최소 팔로우업이 1년 그리고 맥시멈 팔로우업이 13년이었고 메디안 팔로우 피리어드가 약 5.8년인 상당히 롱텀 팔로우업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ge도 계산했고 HCC observational period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형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HBV DNA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DT1의 HBV DNA 데이터를 보시면은 DNA가 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고 summary 해볼까요? DT1의 DNA 보시면은 뭐 보기 힘들게 되어 있죠. 제일 작은 수치는 2000이고 메디안은 뭐 5에 10에 6로그고 맥스는 10에 9로그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DNA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해서 로그 변환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로그 변환 후에 DT1의 DNA 로그 어떻게 되냐면 훨씬 보기 좋죠. DNA 로그로 변환하니까 환자들의 DNA 분포는 제일 작은 값이 3.3 숫자 2000에 상용 로그 취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디안 10의 6로그는 약 6.7로그 단순 숫자로 바뀌었고 맥시멈 또 9.98 정도 이렇게 로그로 돼 있어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데이터 중에 글림스로 한번 해볼까요? 글림스 DT1 전체 데이터 한번 보십시다.
21개의 데이터 우리가 몇 개 만들었잖아요. 베리어블이 있는데 ID, 인덱스 데이트, 데이트 오브 버스, 섹스, 트리트먼트 그룹 나머지 쭉 전부 다 미싱 없었죠? 쭉 다 있고 패티리버도 우리 not available이라는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간경화 여부, 이안티진 여부, DNA는 그냥 숫자로 있던 것을 저희가 마지막에 DNA 로그 변환을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웃컴인 HCC가 0101로 코딩되어 있고 AG는 원래 없었는데 인덱스 데이트와 데이트 오브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AG를 방금 다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HCC의 Observational Period는 이전에 없었는데 역시나 인덱스 데이트랑 이제 마지막 HCC 데이트 요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 단위로 잘 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는 다 마쳤고요. 바로 테이블 1 만들어 볼까요? 네, 바로 테이블 1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1 만드는 거 쉽죠? iTable 지금 어떤 군을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환자만 있으면 됩니다. age, sex, treatment group, platelet, INR 시간 관계상 그대로 써볼게요. 뭐 다 써도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는 베리어블 빼도 되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면은 전체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 잘 보시면 보통 이제 그룹을 쪼개 가지고 할 때는 요 물결 앞자리에 쪼갤 베리어블을 쓰는데 지금은 전체 다만 나타낼 때는 굳이 앞에 안 쓰고 바로 물결로 시작하면은 전체 환자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ean age는 47.5세, 뭐 성별, 트리트먼트 그룹 쭉 뭐 패티리버 정도 전부 다 나옵니다. 미싱은 하나도 없는 컴플리트 데이터입니다. 이건 벌써 테이블 1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어떤 환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 저장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HCC 인시던스 바로 들어갑시다. 아웃컴이죠. 아웃컴. 이번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HCC 인시던스는 얼마나 될까? 카플란-마이어 커브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서바이벌, 라이브러리, 서브마이너 두 개 제일 중요한 패키지죠. 자, fit.hcc 어떻게 썼나요? 우리 생존 분석 때 배웠죠? solve fit, 대문자 surv, hcc observational period, hcc 전체 다 환자를 볼 땐 1이라고 쓰면 되죠. 데이터는 dt1 벌써 끝났습니다. 생존 분석 그림 이쁜 그림 보려고 gg 서브 플랫에 fit.hcc 그 외에 펑션은 이벤트 이 이벤트 펑션은 뭐죠? 그대로 그리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카플란-마이어 커브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인시던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시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0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그래프가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프 반대로 올라가죠. 0에서 시작해서 여기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없애주고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을 조정해주고 지금은 2.5년 단위로 쪼개져 있는데 2년마다 쪼개고 넘버의 리스크도 없어서 그런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옵션을 주고 만들면은 그래프가 훨씬 이쁘죠. 0에서 시작해서 1년까지 이벤트가 없다가 이벤트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2년마다 끊었고 밑에 넘버의 리스크도 보이죠.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은 거의 가난 발생률이 한 15%, 16% 정도 되네요. 벌써 아웃컴은 다 나왔습니다. HCC 인시던스도 나왔고요. 전체 카플란-마이어 커브도 그렸고. 자, 그럼 이번에는 논문 쓰려면 애니얼 인시던스를 알아야겠죠. 애니얼 인시던스 얼마만큼 1년에 간암이 생기는지. 이거 예전에 챕터 2였나요? 챕터 3인가 거기서 타이디벌스 할 때 서머라이즈 기능으로 하는 방법 배웠죠.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해봅시다. DT1 데이터를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페이션트 넘버는 전체 환자 개수를 포함하고 넘버 오브 HCC 우리가 명명하는 거죠. HCC 썸으로 하면 된다. 왜? HCC는 코딩이 0 아니면 1이 되어 있는데 HCC가 발생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1을 전부 다 1이 10개 있어서 10개 합쳐서 10이 되면은 HC가 10명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썸이 되는 거고, person year, observational period죠. observational period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HC year를 또 다 합치면 그게 observational period가 되는 거죠. 그리고 incidence rate는 어떻게 되나요? number of HCC에다가 person year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벌써 나옵니다. 총 3,948명을 지켜봤는데 이 중에 HC는 347명에서 생겼고 observational period는 무려 23,870 person year 인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시던스 레이트는 0.0145고요. 이거를 뭐 여기다가 뭐 굳이 곱하기 100 해도 되죠. 100 하면은 1.4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annual incidence도 구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pecific years. 그러면은 annual incidence는 평균 낸 건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HC가 발생했는데 3년 누적 발생률, 5년, 7년, 10년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fit.hcc 우리 벌써 생존 함수 만들었죠? 이거는 계속 쓰입니다. 이거는 계속 쓰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specific한 year를 계산할 때는 우리 스텝 펑션 요 그대로 따서 쓰시면 됩니다. 요 그대로 따서 쓰시면 되는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스텝 펑션을 쓰는데 요게 뭐죠? 우리가 방금 만든 생존 함수죠. 이 생존 함수 객체의 타임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존율을 1부터 구해달라, 합쳐달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수만 바꾸면 되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년, 3년, 4년, 5년, 10년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따서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2년 발생률 2.2%, 3년 3.8%, 4년 5.5%, 5년 6.7%, 10년 13.9%. 10년 13.9%니까는 대충 1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년에 1.39% 나오죠? 아까 얼마 했나요? 1.45% 거의 맞죠? 똑같이 하는 이유는 1년 동안에 랜드마크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가난 발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기가 바꾸고 싶다.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뭐 M6 하고 요 자리에 0.5 집어넣으면 되죠. 0.5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마 코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대충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째는 요 자리에 3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3자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annual incidence rate도 구하고 각각 2년, 3년, 4년, 5년, 10년째 HC 인시던스도 따로 각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